해양 플랜트 국가 산단 지정으로 거제시는 우리나라 해양 플랜트의 중심지로 각광받고 있다. 기존의 국가 산단 조성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제 해양 플랜트 국가 산단은 앞으로 금융권의 투자와 유치 기업의 지속적인 관리를 포함해 거제시의 역할이 아주 큰 상태다. 이슈 경남, 오늘은 거제 해양 플랜트 국가 산단을 비롯해 거제시에서 추진 중인 300만 원대 아파트 건립과 고현항 재개발 사업 같은 각종 현안과 과제는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본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경남 오정남입니다. 지난해 말에 정부가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발표하면서 경남에 3군데가 포함됐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거제의 경우는 조금 부정적인 견해가 있어서인지 지정 이후에 그만큼 거는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이슈경남 오늘은 권민호 거제시장을 모시고 국가산단 지정을 포함한 거제 지역의 현안 그리고 2015년 시정 방향에 대해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민호 시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맞은편에 보도국에서 거제를 담당하고 있는 정성호 기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재선 시장으로서 6개월 지내셨습니다. 지난 시정 재선 동안에 소회를 포함해서 새해 인사를 먼저 부탁드릴까요? 네, 제가 이렇게 이제 재선 시장이 되었습니다만은 그것도 벌써 반년이 훌쩍 지나갔는데 네. 사실은 할 일을 태산 같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참 걱정이고요. 지난 또 한 해 동안에 또 시청자 여러분들 또 우리 시민 모두가 또 거제 시정에 많은 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시정을 잘 꾸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일천여 공직자하고 힘을 합쳐서 좋은 성과로서 시민들에게 보답하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현안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제 해양 플랜트 산업단지가 이제 국가산단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각 지역이 다 산단 지정을 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겠습니다만 지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좀 준비하셨는지요? 사실은 이 거제가 해양 플랜트 국가 산단을 이렇게 확정되기까지는 정말 험하고 먼 길을 돌아왔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예. 지난해 3월 달에 사실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제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전국 5개가 특화 산단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만 그 5개 중에 이제 다시 이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경상남도가 진주 사천에 우주항공이 있고요. 또 밀양에 나로융합이 있고 네. 우리 거제 해양 플랜트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3개를 다 국가산단으로 지정해 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확신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거제시는 상당히 그런 문제에 있어서 고민을 또 많이 해왔었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는 걸 고민하다가 그동안의 국가산업단지는 사실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서 LH공사가 사실은 자금 조달에서부터 시공 또 분양까지 이렇게 총체적으로 다 이렇게 해왔습니다만 우리 거제 해양 플랜트 국가산단은 저희들이 새로운 방식의 모델을 이제 국가한테 이미 우리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인허가는 국가가 다 주도적으로 해주고 그 어렵다 하는 뭐 사비 조달이라든지 시공사 또 그 다음에 실수요 기업을 입주한다는 것은 우리 거제시가 민간과 협력해서 하겠다. 이렇기 때문에 국가산단으로 해달라고 저희들이 많은 요구를 해왔었고 또 이런 사례가 없다 보니까 정부 부처의 실무자들이 사실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쭉 지켜보면서 우리 거제시의 해양 플랜트 산업단지가 국가산단으로 지정받기가 그래도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이 감지를 했었고 그전에는 저희들이 뭐 찾아다니면서 사실은 사정도 하고 업소도 했습니다만은 잘 거제시가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국가산단에서 이렇게 빠진다는 이런 절박한 게 있어서 사실은 그 이후에는 우리가 청와대에도 찾아가고 또 산업 뭐 통상자원부라든지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찾아가서 사실은 우리가 강력하게 우리의 주장을 요구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했고 거제의 역할이 크다는 걸 많이 호소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성호 기자, 근데 지금 걱정하셨던 것처럼 진주하고 밀양하고는 좀 상황이 달라서 과연 되겠느냐, 또 한 지역에 3군데나 되는 게 좀 부정적일 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결국에 지정이 됐습니다. 배경을 좀 분석을 해볼까요? 네, 당초 해양 플랜트 산단까지 경남 지역으로 가져오기는 어렵지 않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네. 거제 산단의 경우 다른 산단에 비해 면적이 월등히 넓고 바다를 매립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막대하다는 점과 기존의 관련 산업 단지들이 이미 들어서 있어서 예. 중복 투자가 아니냐는 우려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민과 관이 합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을 채택해 실제로 입주하는 기업들이 비용을 대고 예. 또 입주를 약속한 업체들이 사전에 출자 부담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해 계약의 구속력을 가지도록 한 점이 설득력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무엇보다 정치적인 고려를 떠나서 거제 지역은 사전 분석 결과 해양 플랜트 산단의 입지 개수가 가장 높게 나왔고 우리나라 해양 플랜트 수주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기반 산업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거제시장님도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그만큼 거제시가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했고 중앙부처 설득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 그리고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도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거제가 조선 산업의 중심지였던 역할이 산단 지정에도 결국 영향을 미치게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인프라가 있는 곳인데 국가 산단이 지정이 됐습니다. 어떤 규모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자리 잡게 될는지 좀 구체적으로 청사진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오늘 뭐 그래서 좀 알기 쉽게끔 현황판을 좀 하나 가져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해양 플랜트 국가 산업단지가 들어가는 지역이 우리 이제 정확하게 이제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만 일대입니다. 예. 이 규모가 지금 381만 평방미터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대우나 삼성조선이 다 국가 산단입니다. 그 국가 산단의 면적만 한 규모가 또 다시 이게 하나 만들어지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 일대가 농어촌 지역입니다. 농어촌 지역이고 이곳이 국가 산단이 하나 구축됨으로 인해서 여기 일대의 사등면이라든지 둔등면, 그저면 이렇게 남부면 동부면이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루어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무려 사업비가 한 1조 3천억 원 정도가 이렇게 투자되는 대규모의 사업입니다.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이제 완성되면은 앞으로 이렇게 이제 일자리도 한 15,000여 명이 이렇게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고 또 1조 7천억 원 정도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7천억 원 정도의 이제 부가가치가 이렇게 창출되고 특히 뭐 지역 그 경제의 규모도 커지겠지만은 국가의 경제 성장에도 상당히 크게 일조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미 그제가 뭐 우리 정성호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한 10수년 전부터 이러한 그 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필요성을 느끼고 차곡차곡 이렇게 착실하게 이렇게 준비해 왔기 때문에 이 새로운 그 국가 산단의 방식이지만은 네.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미 금융사라든지 또 시공사 그다음에 실수요 기업들이 이미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앞으로 체계적으로 이제 행정이 주도해 가면서 빠르게 이제 국가 산단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예. 규모가 기존에 있던 것만한 게 다시 하나 생기고 네, 그렇습니다. 거제 지도가 또 바뀌는 네, 그렇습니다. 하네요. 예. 그러면 국가 산단이어서 국가가 주도한다는 거는 어감이 있겠는데 계속 좀 다른 방식으로 네, 그렇습니다. 민간과 뭔가 결합을 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을 한다. 예. 뭐 흔히 뭐 특수목적법인 설립해서 뭐 한다 이런 것들을 좀 덜어봐왔는데요. 네. 그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수도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종전의 국가산업단지는 사실 정부가 주도적으로 또 LG공사가 많은 부채를 안으면서 이렇게 지금 국가산단을 해왔습니다. 심지어는 전국에 지금 LH공사가 주도해서 국가산단을 만들었습니다만 이게 분양이 안 돼서 지금 부채를 안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도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이제 감안해서 국가에게 모든 부담을 이렇게 짊어지게 하지 말고 또 우리도 이제 역할 분담을 해주자. 그래야 이것이 이제 그제가 이제 해양 플랜트 국가 산단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인허가는 이제 국가가 다 부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비 조달이라든지 뭐 시공사 또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기업 이런 문제들을 다 우리가 이제 확보해서 올 이제 3월 달 이내로 여기 이제 우리 거제시와 또 금융사
네. 또 건설사, 또 47개의 국가 산단에 들어오는 기업체가 이제 민간 특수 이제 목적 법인을 이제 설립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제 목적 법인에서 이 국가의 산업단지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예. 정성호 기자, 이제 국가산단이 지정된 과정과 또 이런 그 계획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국 이제 시작일 텐데요. 좀 유념해서 계획을 세울 때 좀 봐야 될 점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이번에 거제 해양 플랜트 국가 산단의 경우는 새롭게 시도되는 방식이라서 예. 거제시가 담당해야 될 역할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앞서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민간 합동 특수 목적 법인이 설립돼 가지고 네. 민과 관이 함께 그 산단 조성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인데요. 거기서 거제시가 맡아야 될 역할 같은 경우에는 금융권에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신뢰감을 보여줘야 되겠고요. 또 입주 계약을 맺은 업체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그 접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정은 끝났지만 이제부터 할 일이 더 많아지신 거겠네요. 예. 금방 그 금융권에 투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업이 다 가장 중요한 게 돈 마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게 좀 구체적으로 좀 로드맵이 좀 있으신가요? 뭐 금융사에서 사실은 돈을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이제 이렇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 이미 이제 여기에 국가 산단에 들어오고자 하는 이제 실수요 투자 기업이 47개가 지금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47개의 기업을 이제 재무 구조나 여러 가지를 이제 파악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예. 그것을 파악을 토대로 이제 이 금융사에서 이제 돈을 이제 재원 조달을 해주겠다는 게 이미 이제 이렇게 확정되어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47개 기업이 끝까지 계속 유지해 갈 거냐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뭐 CS도 더욱더 앞으로 이제 건실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예.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노력을 또 해 갈 것이고. 그 시의 역할이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설사는 자기들이 투자를 해서 이 산업단지를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실수요자가 돈을 주어서 예. 이 이제 381만 평방미터의 산업단지를 얼마에 또 시공해 줄 것이냐는 이런 이제 계약 관계가 성립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 산단이 가는 데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은 없다. 또 정부가 이것을 국가 산단으로 또 확정해 줄 때는 막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렇게 또 검증이 되었었고 막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들도 끝까지 이것은 주도 면밀하게 앞으로 신경을 써서 차질 없이 뭐 해 나갈 것입니다. 예. 거제 지역의 경제 지표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긴 합니다만 국가 산단 지정으로 기대 효과는 아무래도 수치가 더 높아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실질적으로 지금도 수치들이 좀 높은 것들이 많잖아요. 네. 산단 지정 이후에 기대되는 효과랄까 그러니까 고용 창출이나 경제 유발 효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현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대 효과를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사실은 지금 뭐 거제의 경제 비중은 이 80%가 이게 삼성이나 대우조선이 이렇게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 산단이 하나가 더 이렇게 이제 이게 삼성이나 그 대우조선의 규모만한 국가 산단이 하나 더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이 두 개의 양대 조선이 그동안 거제 지역의 경제를 한 80% 정도를 이렇게 차지해 왔기 때문에 예. 또 3분의 1만한 국가 산단이 하나 더 만들어짐으로써 이미 이제 앞으로는 거제시의 경제력은 향후 앞으로 뭐 80% 이상을 훨씬 더 넘어설 것이다라는 것이 모두가 또 평가하고 있는 자명한 사실이고요. 또 이 대우나 삼성은 어차피 이렇게 주 생산 단지고 예. 이 지금 국가 산단은 앞으로 많은 이제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이게 국가 산단에 기업 입주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시의 세수 구조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라도 오히려 대우 삼성보다도 훨씬 더 경제적인 어떤 파괴 효과는 클 것입니다. 향후 또 이 속에 이제 담겨지면은 1만 5천 명 정도가 이렇게 일자리 창출이 되면은 거제시 인구도 아마 멀지 않아서 한 30만 명으로 육박하는 그런 중견 도시로도 갈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또 그 지역의 낙후된 지역이 또 아주 크게 이제 균형 발전을 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뭐 소득이나 또 이런 것들이 아마 뭐 증가됨으로 인해서 뭐 거제시의 시민들이 기대하는 이런 기대 효과도
앞으로 막 큽니다. 예, 예. 자, 산단 이후에 기대치가 높아진 만큼 현실적으로 경제가 좀 이렇게 잘 돌아가야 될 텐데 정성호 기자, 조선업이 좀 어렵다는 얘기가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 올해도 경기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는 전망들이 있는데요. 조선업 전체의 전망 어떻게 분석이 됩니까? 네, 조선산업은 국제 유가 하락이 이어지면서 올해도 에코십 투자가 위축되고 전반적인 선박 발주량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에코십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환경 오염물질 배출을 줄인 친환경 선박을 말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여서 타격이 더 클 거라는 분석입니다. 해양 플랜트 역시 비용 문제로 해외 오일 메이저사들의 발주가 큰 폭으로 줄어들어서 네. 부진을 면치 못할 거라는 예상입니다. 따라서 조선 경기에 영향을 크게 받는 거제시도 올 한 해 지역 경제 전망이 마냥 밝지만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예. 그래도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LNG선과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중심으로 수주를 이어가고 있는 점은 그래도 호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 경기에 민감한 업종이 말씀하신 대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거제입니다. 네. 그런데 경기 전망에 따른 시의 대책, 물론 민간 기업이 가장 절실하게 대책을 세우겠습니다만 시에서도 어떤 대책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은 2008년도 미국 금융위기 오면서 또 그 유럽 재정위기가 계속 네. 지금 뭐 지속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조선 수주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년간 지속적으로 지금 조선 경기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여러 상공인들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지금 많아져 있고요. 사실은 또 최근에 와서 뭐 미국 셰일가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게 사실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또 석유 가격이 지금 뭐 반토막 이상 나는 이런 상황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만은 다만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한 2017년도부터는 이게 이제 조선 시황도 좀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특히 이제 해양 플랜트는 우리 뭐 국내에 뭐 대우나 삼성 또 현대중공업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이게 기초 단계입니다. 설계에서부터 시공도 기초고 거기에 또 국산화의 비율도 2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기술력을 좀 축적하고 연구 개발해서 경쟁력을 키워간다면은 해양 플랜트는 앞으로 이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이 좀 더 이렇게 상당히 의지를 가지도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정부가 지난번에 2020년도의 해양 플랜트 강국을 만들겠다는 것을 의지를 하고 또 선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해양 플랜트 국가 산단은 앞으로 또 고부가가치를 올리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크게 일조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우리가 이것을 빠르게 이제 좀 추진을 해서 2020년도에 이게 이제 완성이거든요. 그것을 좀 더 빨리 이제 땡겨서 추진하는 노력들을 좀 해가야 안 되나 생각하고 다만 지금은 이제 관광산업의 비중도도 좀 거제시가 좀 높여서 사실은 이 조선 해양 플랜트의 의존도를 이 관광산업으로도 좀 가져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줄기차게 관광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도 지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정이 된 만큼 계획되신 대로 국가산단 지정 이후의 계획을 저희가 잘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현안으로 좀 질문을 드리죠. 고연항이 예전만한 역할 할 상황이 아니어서 재개발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이후에 계속 뭐 특혜 시비도 있고 또 인근 업체와 또 좀 약간의 갈등도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연항은 지금 개발해야 되는 상태인가요? 고연항만 재개발 사업은 사실은 전임 시장 때인 2008년도부터 이렇게 지금 줄기차게 행정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뭐 한간에 이제 여러 가지 또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뭐 그 반대 의견 속에서도 또 일리가 있는 의견들도 있고 또 맹목적으로 또 이해관계에 상충돼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만은 다만 지금 우리 거제시가 인구가 사실은 실질적인 인구가 한 27, 8만 명 정도 살고 있고 또 이 도시권의 그 도시 기능이 매우 떨어져 있습니다. 도시 안에 들어오면은 제대로 된 공공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또 시민들이 또 청소년들이 또 이렇게 놀 수 있는 이런 또 공원 하나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1년에 차가 한 4,000대 정도가 이렇게 증가되다 보니 이 도로가 가면 갈수록 이렇게 교통난으로 이렇게
상당히 어려움을 시민들이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사실은 해결하기 위해서 고현항만 재개발 사업이 필요한 것인데 시민들이 또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 뭐 새로운 이제 고현항만을 만들면은 또 상권이 이축된다라는 뭐 또 이해관계가 있습니다만은 네. 또 작은 또 이해관계도 있지만은 25만 이상의 시민이 살아가는 데서 삶의 질에서 있어서 우리가 고민해 보면은 필연적으로 고현항만 재개발 사업은 뭐 가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또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계속 저희들이 뭐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그렇게 절대적으로도 반대하는 분들은 암만 우리가 노력한다 해서 그것을 이해시킬 수가 없으니까 예. 전체의 거제시의 입장과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고현항만 재개발 사업은 계속 추진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 재개발 사업은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당위성을 계속 가지고 계시다. 정성호 기자, 지금 당위성을 계속 이제 강조를 해주셨는데 중간에 말씀도 뭐 이해관계든 뭐 이렇게 반대 목소리가 좀 있다고 해요. 네, 네. 어떤 의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고현항 매립지가 기존의 시가지보다 1.5m 정도 높게 성토되기 때문에 침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먼저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또 준설토 재활용에 따른 해충 발생이나 개발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장평지구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 대란, 앞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상권 붕괴 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고현항 매립 반대 대책위는 지난달 국회에 농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찾아서 주민들의 뜻을 전달하고 위원장을 만나서 면담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고현항 매립 예정지 입구 쪽에 자리 잡고 있는 삼성중공업이 재개발이 완료되고 나서 여객선이나 요트가 드나들게 되면 선박 건조 작업에 방해를 받을 수 있고 네. 그 주변에 상가나 주택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공장의 소음이나 분진 때문에 민원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다면서 사전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거제시에 요구해오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이런 목소리는 계속 들어오신 내용이시지요? 뭐 저희는 시장의 입장에서 조금 좀 달리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습니다. 이제 이 고현항만 재개발을 하면서 지역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제대로 이제 고현항만 재개발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소통의 기구로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만은 종전에 46.2%가 공공부지였습니다만은 이 지역협의체에서 이제 좀 더 공공부지를 늘렸으면 좋겠다 해서 51% 정도를 요구해왔습니다. 그것은 이제 기본계획에다 전적 반영을 시켰고, 예. 다만 이제 지역협의체의 의견이 있는 것은 이게 아일랜드형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강한 의견을 지금 제시했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시의 입장이나 해수부의 입장이나 사업주의 입장에서도 이게 고려되지 않는 것이 사실은 그래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사업비 이런 문제도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민간 사업자가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우리 정성호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구도심권이 지대가 지금 현재 매우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고현항만 재개발 사업에 나가는 이 높이는 1.5m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분리해서 갔을 때 이렇게 낮은 수로에 이 상당히 이 구도심권으로 이렇게 침수할 수 있는 이렇게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또 좁은 수로에 또 이 바닷물의 순환의 문제, 이 환경 문제도 이렇게 대두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고 오히려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아일랜드 행보다도 또 매립 형태로 가는 것이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는 맞다라는 의견이 있고 이번에 이제 삼성중공업에서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이제 이 고현항만 재개발 사업을 반대하는 의견이 아니라 이렇게 재개발을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토사석을 실은 이런 바지선이나 이것들이 해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해상교통 안전에 대한 의견이 있다는 의견 제시이고 이것이 삼성중공업이 반대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은 이 첫 시작은 삼성중공업에서 이게 고현항만 재개발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조선이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이 삼성중공업이 사실은 손을 놓고 다른 기업이 이제 이것을 들어와서 이어받아서 이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혹여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삼성중공업이 이게 반대한다는 의견을 낸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그건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교통의 문제가 더 오히려 혼잡을 한다는데 지금 해안도로에 모든 삼성중공업에 출퇴근하는 차들이 그게 다 몰리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때로는
상당히 그 도로가 교통의 이 정체를 굉장히 심하게 지금 앓는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고양 항만 재개발이 되면은 4차선 도로가 새롭게 이렇게 장평축으로 이렇게 뻗어나갑니다. 그렇다면 이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도 있고 또 이걸 매립해 나가면서 기존 도로도 이렇게 지금 한 2차선 정도 확장이 되기 때문에 뭐 시의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침수 대책도 이미 한 500억 정도를 들어서 우리가 구도심권의 침수 방지 시설을 이렇게 추진하던 중에 네. 사실은 고양 항만 재개발 사업이 들어가면서 민간 사업자가 부담하라 하고 500억 정도의 뭐 국가 예산이라든지 시 예산을 이렇게 절감할 수 있는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혀 뭐 시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반대 쪽에서 내는 의견이 그렇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로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지만 네. 시의 계획대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말씀.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을 좀 드리지요.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몇 해 전만 해도 청렴도 하면 거제가 개발 수요가 많아서인지 또 인허가 관련한 것이 많아서인지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네. 지금 수준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뭐 제가 시장 들어오기 전부터도 우리 시민들이 거제시 공직사회의 이 청렴도의 문제에서 사실은 자존심이 많이 상한다. 또 특히 이제 일선의 공직자들은 사실 명예가 많이 떨어졌다, 이런 참 질책과 또 비난을 많이 지금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시장에 들어오면서 참 우리가 이 공직사회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부터 시작할까 싶어서 내 자신이 오히려 정직하고 청렴하다는 것을 일단 보여드리게 되겠다는 그 일성이, 제가 이게 처음에 들어와서 참 1년도 안 돼서 이 장모님이 이렇게 상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조화 하나, 부조금 하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또 애지중지 키우던 첫 딸을 출가하면서도 아무에게도 안 알리고 그러다 보니 제가 축의금 하나 안 받았습니다. 이런 것을 제가 솔선수범하면서 시민들에게 자, 시장이 자, 가족의 애경사도 시행시키는 진정성을 알아달라. 그 이후에 또 시장실이 있던 것을 1층 민흥실로 완전하게 문안 없는 그쪽으로 옮겨서 시장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 모두가 보는 데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라 할 정도로 열린 시장으로 시장실을 만들었었고, 그리고 또 전국에 지금 뭐 일반 행정기관에서 근무복을 입고 있는 기관은 한 곳도 없습니다. 전국 유일하게 우리 1천여 공직자들에게 근무복을 입히고 명찰을 달리서 시민들에게 또 친절하고, 이것이 시청의 공무원이라는 것을 25만 시민, 또 안 그러면 대외적으로 거제시에 오는 모든 분들이 알게끔 이렇게 편리하게끔 다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청렴의 상징이었고, 또 고강도 감찰을 통해서 또 공직자들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했고, 또 각종 다양한 청렴 교육을 실천하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제 청렴을 실천해 왔습니다. 그 결과가 사실은 제가 4년 전에는 전국 15, 50, 75개 중에 58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38위로 끌어올리고, 또 작년에 이제 11위의 전국 이제 청렴도를 높였고, 또 경상남도 안에서는 시부 청렴도 1위였습니다. 다만 이것에 저희들은 이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청렴은 항상 끊임없이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또 교육시키고 시장이 이끌어야만이 또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청렴 거제시의 1위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도 허리띠를 쪼아매고 강한 의지로서 제가 추스려 나갈 것입니다. 공무원분들이 다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네요. 네, 또 그 점 또 그동안 1천여 공직자들이 사실은 시장의 의지를 알고 따라 주셔서 청렴도가 이렇게 향상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른 지표보다 이 지표가 높아지는 게 훨씬 더 보람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반값 아파트 공약이 나오면 다들 솔깃합니다. 집 사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런지요. 근데 거제에서 300만 원 아파트 얘기가 있었습니다. 진행되는 듯 하다가 잠시 또 멈춰 있기도 하고요. 진행이 됩니까? 참 전국에 이런 선례가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새로운 것을 들고 나와서 해보려 하니 많이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또 우리 시의 공직자들도 이거는 도저히 이게 해낼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했었고요.
예. 그리고 또 그다음에 우리 거제시의 공무원을 잘 이해시켜서 또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또 경상남도에서 막혀가지고 또 부결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왜 제가 300만 원대 이렇게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은 제가 처절하게 참 가난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생 새집 한 번 못 살아보는 이 서민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이제 희망을 주기 위해서 사실은 누군가도 가지 않은 길을, 새로운 길을, 참 어려운 길을 제가 이게 나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어려움에도 많이 부딪혔죠. 근데 저는 이 공직사회도 이 시대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발상의 전환을 하면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사업이라고 예. 하시는 거예요. 예, 법을 어길 수는 없는 것이죠. 예. 법과 제도 안에서 얼마나 추진이 가능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땅을 놓고 보면은 상업지를 지정하고 또 집을 지을 수 있는 무슨 관리 계획도 예. 이렇게 지역도 지정하고 하는 것도 다 행정이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일정한 주기적으로 5년 단위로 이렇게 관리 계획을 세워서 나가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부정기적으로 행정이 얼마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제 생각하는 여지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이제 이해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요. 이제는 이제 모든 인허가 절차는 이미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올 안에 이제 행정자치부에 우리가 이제 지방 그 재정 투용자 심사를 이렇게 받습니다. 그것을 거치고 나면은 또 국토교통부에 이 행복주택 기금들이 있습니다. 네. 그것을 이제 또 확보를 하고 나면은 올 연말에 이제 토목공사에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2016년 또 착공해서 2017년 또 늦어도 2018년 또 상반기에는 정말 이 이제 희망 이 300만 원 아파트를 기대하고 있는 이 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면 이제 가능하다 예, 입주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예요. 예. 이제 추진하는 데는 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 정성호 기자, 지금 네. 경남 지역에도 신규 아파트 분양 경우에 분양가가 뭐 1,500만 원, 1,700만 원 이런 얘기가 들려요. 예. 거제가 소득 수준이 높고 아파트 값도 꽤 비싸다고 하는데 300만 원 아파트가 가능할까 뭐 이런 의구심들은 덜어 있었거든요. 예. 중간에 말씀하신 대로 절차상 잠깐 멈칫한 적도 있었고요. 특혜 시비까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네,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요. 300만 원대 아파트 부지가 용도 변경이 까다로운 농림 지역이었습니다. 예. 이를 건축이 가능한 도시 관리 계획 지역으로 바꿔준 것 자체가 그 개발업체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예. 또 한번 이 같은 선례를 만들어주게 되면 다른 건설업체들도 너도나도 형평성을 들어 개발 요구를 해올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난개발의 빌미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발 이익을 업체가 너무 많이 갖고 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각들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앞서 시장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기도 하지만 거제시가 일단 사업 면적을 당초보다 3만 8천여 제곱미터를 축소하고 아파트 부지를 토지 소유주로부터 기부 체납을 받는 방식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사업 방식을 보완해서 1차로 부결됐던 경상남도 사업 계획 승인을 지난 4월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이 됐는데요. 여전히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다른 데에서도 이게 가능하다면 또 비슷하게 좋은 거라면 벤치마킹 하겠습니다만 지금 정성호 기자 지적대로 그 업체 이익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는 이런 지적도 있고요. 또 이런 선례가 되면 말씀하신 대로 또 난개발의 우려 뭐 이런 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300만 원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땅값을 제로로 놓고 가야 됩니다. 알다시피 그제는 지금 뭐 아파트가 굉장히 분양가가 지금 높거든요. 예. 분양가 높은 이유가 이제 이 지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가진 300만 원대 아파트를 이제 지어낼 수 있는 길은 땅을 이렇게 이제 무료로 확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이제 착안해서 사실은 이제 농림 지역을 용도가 가능한 개발 지역으로 이렇게 이제 해지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닌 것을 풀어줌으로 해서 토지주에게 이제 과도한 이제 이익이 많이 예, 가는 거 혜택이 돌아가는 아니냐. 게 그것이 이제 아니라 특혜라고 그럴 수 했는데 있겠네요. 사실은 우리가 일정한 그 계획을 세워서 이제 이렇게 땅을 풀어주면은 지정해주면은 그것은 그 민간인이
우리 거제시든지 안 그러면 누구든지 이렇게 땅을 이렇게 무료로 제공해 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현재는 이제 용도 지역이 농림 지역으로서 아파트 단지는 지을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이제 민간 사업자한테 풀어주면은 이제 그 민간 사업자는 개발 이익을 보고 개발하시는 이익이 있으니까 이제 예. 우리 거제시에다가 이제 일부를 이제 이렇게 한원시켜 주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서로 이제 의견이 맞닥뜨려진 거고 또 그게 이제 과도한 특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정말 데이터상으로 이게 얼마 정도의 특혜다 이런 것은 정말 제시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축소도 하고 또 일부를 이제 다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원을 시켜서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이게 특혜가 있다면은 정말 진짜 집 한 채 가지 못한 이런 그 가난한 서민 이분들에게는 분명히 이제 특혜가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옛날에 조선시대에 홍길동이라든지 임꺽정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부잣집을 틀어서 가난한들에게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이분을 도둑놈이라고 하지 않고 어적이라고 했듯이 시장은 사실은 이 행정 절차의 법과 제도 안에서 가능한 일을 좀 더 우리가 이렇게 선도적으로 오히려 나서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거 복지를 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도 이 행복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놀고 있는 땅들, 철도부지 이것을 풀어서 이 서민들에게 이제 행복주택을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이처럼 저는 벌써 한 5년 전에 이 가난한 사람들의 이 희망을 주기 위해서 사실은 이것을 구상했고 이 아파트는 그럼 입주 자격이 굉장히 제한적이겠네요. 아주 뭐 거제시의 이 주민등록상으로 이렇게 등재되어 있는 분이 25만 명이라면은 예. 제일 못 사는 25만 등에서 끊어서 이렇게 575세대를 짓습니다. 예.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끊어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제 수혜가 가는 것이라고 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슈 경남 오늘 거제시장님 모시고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계획 또 관광산업 인프라 관련해서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시장님께서 끝으로 시민들께 또 시청자분께 계획 삼아서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우리 시민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시정을 이끄는데 또 적극적인 관심과 또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새해에도 우리 시민들이 추구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져서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를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들이 사실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우리 시민의 또 삶의 질도 높이고 거제 발전을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시민의 구성원 속에서도 정말 또 반대의 목소리가 많습니다만은 어찌 보면은 장기간 침체되어가는 이 조선 위기를 통해서 또 우리가 극복해야 될 일도 또 많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의 힘만으로서 거제의 또 발전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25만 시민 모두가 거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정에 조금을 힘을 보태 주시면은 더 우리가 또 큰 일을 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으로서도 시민과 소통하고 또 반대의 목소리도 겸허히 경청하면서 이해시키면서 앞으로 열심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모두가 행복하고 또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자세한 말씀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시정이 잘 갈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실 정성호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남의 주축 산업은 조선입니다. 그 조선의 중심인 거제는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미래 먹을거리인 관광산업의 기반까지 구축하겠다는 거제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면서 이슈 경남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